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혹은 읽어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 표지가 굉장히 좀 특별하죠. 뭔가 슬픈 것 같은데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뭔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의 작가는 델리아 오원스입니다. 작가를 잠깐 살펴볼게요.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했고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동물 행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즉 생태학자입니다. 이 델리아 오원스의 생태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소설, 생태학자가 쓴 소설, 이 자체만으로 참 이게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 작품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굉장히 흡입력이 강합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쑥 빠져들어가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 충동이 들게 하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잠깐 제가 이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안에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바로 여자 주인공 카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야 말고 두 남자 주인공도 나옵니다. 체이스와 테이트. 집안 사정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카야의 집에는 엄마, 아빠, 5남매가 살고 있었고요. 아빠는 좀 술을 먹고 나면 행패를 부리는 불황아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너무 심했죠. 견디지 못하고 언니와 오빠는 이미 떠났고요. 결국 카야를 아껴주던 엄마마저도 집을 떠납니다. 카야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데 엄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야 옆에는 조디 오빠가 남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조디 오빠마저 떠납니다. 그렇게 혼자 남은 카야는 처음에는 아빠랑 같이 생활을 하다가 아빠가 죽고 맙니다. 그때부터는 혼자 습지에서 생활해 나갑니다. 그런 카야 앞에 멋진 남자 테이트가 등장합니다. 테이트는 어릴 때부터 카야를 알고 있었던 조디 오빠의 친구였고요. 카야에게 우리나라 한글이구나. 카야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해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런 테이트가 나오고요. 또 그리고 남자 한 명이 체이스입니다. 이 체이스는 그 마을에 흔히 말하는 유지의 아들, 굉장히 잘 나가는 아들, 남자, 좀 바람둥이입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테이트가 카야와 사랑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잘 지내다가 테이트가 학업을 위해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과정에서 카야 앞에 나타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카야는 테이트에 대한 아쉬움을 체이스에서 채우려고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체이스와 사랑이라는 감정도 느껴나가는데 체이스는 사랑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어떤 욕망, 욕정, 열망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도구로 그냥 카야를 좀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아주 신선하게 출발합니다. 바로 체이스의 죽음입니다. 체이스가 죽은 것이 발견되고요. 그것으로 이 가재가 노래하는 것은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체이스가 죽은 것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그 이어 바로 연결해서 뭐가 나오냐면 카야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야의 과거와 체이스가 죽은 현재가 교차를 이루면서 나가는 겁니다. 점점점 간격을 줄이겠지요. 그리고 어느 지점이 되면 만납니다. 그 만나는 지점부터는 정말 내달린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신없이 빠져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벌써 책 뒤에 가 있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여간 체이스의 죽음으로 시작되고요. 이 책은 습지나 자연, 사랑, 외로움, 감정도 있지만 법정 스릴러라는 평가를 스릴러물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중반 이후부터는 체이스의 죽음을 둘러싸고 범인을 밝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으로는 우리의 카야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마시걸로 불리고 백인 쓰레기라 불리고 한때 체이스와 잘 놀았던 카야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범인은 카야로 몰립니다. 그리고 그런 카야를 테이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봅니다. 왜? 처음에 카야에게 테이트가 말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근데 그날 그 시기에 테이트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로 인한 상처, 배신감, 상실감은 카야를 꽁꽁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대목들이 이 작가의 문체, 살아있는 문체로 이렇게 문장 숨어 있는데요. 제가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페이지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에 카야가 테이트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테이트에게 마음의 문을 열 때입니다. 소년의 차분함, 그렇게 찬찬히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카야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너무나 확고하면서도 편안한 행동거지였다. 그냥 근처에만 있었는데 그렇게 가까이 간 것도 아닌데 딱딱하게 뭉쳐져 있던 카야의 응어리가 한결 느슨해졌다. 엄마와 조디가 떠나고 처음으로 숨 쉴 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상처 말고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 카야에게는 이 보트와 그 소년이 필요했다. 엄마도 떠나고 조디도 떠나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자연에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런 카야 앞에 따뜻함이 나타난 겁니다. 세상의 좋은 기운이 테이트라는 인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 테이트에게 대한 카야의 마음은 정말 순도백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카야에게 글을 가르쳐 준 게 테이트였죠. 그리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마음이 깊어지고 그 깊어지는 마음에 대해서 카야는 걱정도 합니다. 혹시 이 사람도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엄마처럼, 조디 오빠처럼.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 문장인데요. 테이트가 긴 단어는 짧은 단어를 쭉 붙여놓은 것뿐이니까 겁낼 것 없다고 했다. 카야는 두려움 없이 앉았다를 외우고 곧장 홍적세를 익혔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읽기만큼 즐거운 건 없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테이트가 자기처럼 가난한 백인 쓰레기한테 왜 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니, 애초에 왜 어여쁜 깃털을 들고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카야는 묻지 않았다. 괜히 물어봤다. 테이트가 생각이 많아져서 떠나버릴까 봐서.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너무 좋아요. 이것이 과연 내가 가져도 되는 건가 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만큼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묻지를 못하겠어요. 물었다가 떠나버리면 어떡할까? 딱 카야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카야가 테이트와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그렇지만 테이트는 공부를 위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고요. 테이트는 카야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테이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은 걸로 카야는 압니다. 하지만 뒤에 책 후반부를 살펴보시면 테이트는 왔었고요. 왔었을 때 카야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과연 카야가 내가 있는 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한 걸음 물러납니다. 여러분, 테이트와 카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떠나버렸던 테이트가 돌아와서 카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체이스를 죽인 사건? 그 사건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사회는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델리아 오원스는 이 책에서 이 책은 외로움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또 외로워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옹기니가 했던 말을 제가 잠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델리아 오원스는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 외로움에 대한 책이라고 단언했고 처음부터
고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싶었다고 했다. 카야가 느끼는 쓰라린 외로움의 정서는 현대의 독자들에게 굉장한 호소력을 갖는다. 습지의 판잣집에서 혼자 살아남으려 분투하지 않더라도 이 시대에 우리는 각자 빌딩 숲이라는 정글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며 하루하루 외롭다. 타인을 믿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기란 어렵고도 무서운 일이다. 카야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 버림받고 또 사랑을 주었다 배반당하며 대자연의 동물처럼 혼자 서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깨우친다. 다만 주목해야 할 것은 카야의 외로움을 다루는 작가의 시선이다. 델리아 오원스는 외로움이 인간 본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심리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간은 외로워서는 안 되는 존재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급을 부당하게 격리하는 차별과 편견이 문제가 된다. 카야의 고립은 사회적, 정치적 불의의 소산이다. 그러니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은 습지 쓰레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거둬준 어른이 깜둥이 뿐인 것도 당연하다. 점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이 책에는 흑인 점핑이 나옵니다. 카야에게는 정신적 아버지가 되어준 분이고요. 그 점핑과 메이블이 카야에게 부정, 모정, 정을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깜둥이여서 마을에서 구분된 곳에서만 생활하는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그것을 운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점핑. 마치 카야 같죠? 그래서 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는 약자, 차별, 편견, 부당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들만 외로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카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여러분 습지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습지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습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습지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습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겨서 델리아 오원스가 소개하고 있는 동물들을 한번 찾아봤던 나이트 헤론이나 쿠퍼스 호른, 호크? 하여튼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습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설 그 자체로 이 책은 굉장히 편안하게 잘 읽혀집니다. 마치 말하듯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페이지에서 쑥 빠져들어서 어느 순간 끝나 있는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받은 책이고요. 이 극찬 때문에 지금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제가 노래하는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때는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아니면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요. 가제가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 너무 좋다가 아니라 그냥 내 안으로 좀 가져오는 과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목, 가제가 노래하는 곳. 왜 이 책의 제목은 가제가 노래하는 곳일까? 책에 보면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답게 살아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멀리 깊숙한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면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책에는 사회적 편견, 어떤 차별, 부당함에 대한 것들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는 그들과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계속 이 생태학자가 야생동물을 벗삼아서 평생을 떠돌았다고 하는데요.
그 내면에 깔려있는, 가장 깊은 곳에 깔려있는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려고 다닌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고 묘사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카야의 행동이나 마음을 묘사하는 거라든가 테이트의 마음을 묘사하는 거, 행동을 나타내는 거. 여러분,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요, 끝에 가면 여러분이 반전이네 라고 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반전 여러분이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제가 노래하는 곳,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역할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